안녕하세요. 과학 가르치는 김윤수입니다. 오늘 고1 통합과학 1학기 내신 대입반 수지지역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퍼듀대학교 화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이강학국 수지와 영통점에서 통합과학과 화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고등과학의 특징, 특히나 통합과학의 특징 및 분석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 분석, 특히나 내 학교들, 제가 이번에 수업을 진행하는 내 학교의 학교별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업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8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요즘 굉장히 핫한 과목이죠. 이제 중3이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에 들어가고요. 지금 고1에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통합과학이 마지막 세대, 우리 물원, 화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이 마지막 세대로 들어가게 되는 학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 중입니다. 특히나 수지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이 상당히 어렵게 나오고요. 학교별 난이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난이도도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큰 스토리로 말 그대로 통합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특히나 물리와 화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물리와 화학이 어느 단원에서 중요하게 나오는지는 바로 뒤에서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이과, 진학 상관없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수 단위는 총 한 학기당 4단위씩 해서 총 1년 단위로 따지면 8단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고요. 이 난이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선택과학, 물원, 화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 원 과목에서 문제들,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연계가 되는지 바로 이 표를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난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크게 나와 있는 이 단원들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질 규칙성과 결합, 화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원과 상당히 연계가 되어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나 풍덕고 같은 경우는 화원 수준으로 이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화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역학적 시스템,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물리 파트입니다. 공식 나오고요, 숫자 나오고요, 대입해야 되고요. 생각을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물원의 운동 파트, 수지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물원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심화적인 그런 문제들도 풀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구 시스템과 생물 다양성과 유지,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통합과학 교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은 물화는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데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나온다라는, 거의 대부분 암기 파트로 나온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 가장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인 화학 변화, 특히나 중화 반응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화원의 중화 반응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파트입니다. 우리 화원의 중화 반응 같은 경우는 화원에서도 굉장히 고난도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흔히 얘기하는 킬러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 통합과학 부분과 겹치게 됩니다. 특히나 홍천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거의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고2 모의고사보다 더 어렵게 나온 정도로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홍천고 친구들은 약간의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기초 부분,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화학의 기초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또 물리가 나오게 되죠. 전기 파트입니다. 공식 나오고 숫자 나오면 또 학생들 상당히 어려워를 하는데 유형이 사실 엄청나게 다양하진 않아요. 우리 수지고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수지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형만 암기를 잘하고요. 유형 풀이만 잘한다라면, 정리만 잘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이가 가능한 그런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빨갛게 표현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화학과 물리, 그리고 화학과 물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은 물리와 화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식으로 각 시험마다 이렇게 고난도 문제들이 다 이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과목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리와 화학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학부모님들 많은데 저는 언제나 화학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화학의 기초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화학의 심화 내용을 배우는 단원이죠. 기초를 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부분, 중화 반응, 산화환원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물리 같은 경우는
역학 그리고 전기 전혀 겹치지가 않죠.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학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 1학기 중간고사 파트 첫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런 생명 파트라든지 지구 파트 같은 경우도 다 화학의 기초가 다 들어가 있어요. 화학의 기초를 잘 하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우리 통합과학 100점 1등급, 2등급 맞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학교별로 난이도 체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4학교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가장 어려운 학교 홍천고입니다. 홍천고가 이제는 거의 압도적으로 제일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원이라든지 물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서 문제가 나오고요. 특히나 화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문제 스킬, 우리 화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빠른 문제 스킬입니다. 그래서 스킬을 배워놔서 우리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홍천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려운 학교가 수지고와 풍덕고. 예전에는 수지고가 더 어렵게 나왔었는데요. 요즘엔 풍덕고가 조금 더 오히려 어렵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수지고, 풍덕고 같은 경우도 심화계절 시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특히나 풍덕고 같은 경우는 화원 문제, 수지고 같은 경우는 물원 문제와 연계지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교재에서 고난이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온다. 통합과학의 고난이도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매년 상승 중입니다. 예전에는 좀 중 혹은 뭐 중하 정도의 난이도였다라면은 점점 난이도가 올라와서 작년에는 특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점점 난이도가 많이 나와서 난이도가 높아져서 우리 이제는 거의 수지고와 풍덕고와 맞닿을 정도로 조금 살짝 더 쉽기는 해요.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학습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암기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의 2년째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특이진도입니다. 특이진도. 우리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단원이 일반적으로 각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신문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1학기 중간고사가 딱 1단원 대단원에서 딱 반절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만 등장을 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범위, 넓은 범위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좁은 범위면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 나오고요. 넓은 범위면 아무래도 진도가 많다 보니까 공부할 게 많아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나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도 살짝만 보자면은 홍천고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홍천고 같은 경우는 거의 화원 수준으로 2학기 중간고사가 나온다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19년도 고2 11월 5일 화원 기출이었습니다. 이게 작년도 2학기 중간고사 홍천고 문제였고요. 사실 문제 난이도만 보면은 고2 거보다 더 어렵게 나온 중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총 3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 문제가 결국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결정짓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홍천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꼭 이런 심화 문제 풀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제 수업에서 홍천고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덕고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습니다. 화원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두 문제 다 상당히 유사한 화원 문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 우리 원자 파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화학 파트 기출 문제가 화원과 관련이 지어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 특히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중 문제에서 상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화원 문제를 차용을 하든지 혹은 우리 기출 문제들, 풍덕고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는 다 풀이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지 지역에서 5년 이상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덕고, 뭐 수지고, 홍천고, 신봉고 기출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에 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지고 특이 기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수지고에서 수지고만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학교 문제였어요, 사실은. 2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도선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수지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2학기 기말고사에 중학교 수준의 도선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지 않다. 갑자기 이런 문제 등장을 하면은 아무리 중학교 과정이라고 해도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물원에서 상대성 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수지고가 1학기 기말고사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0점대 초중반만 맞아도 충분히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홍천고 수지고 관연도 기출 문제인데요. 19년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니은 보시면은 산화제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산화수라는 기억의 산화수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기억의 산화수라는 말, 이 용어는 사실 화원에서만 등장을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산화수가 바로 이 통합과학 수지고 기출문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디귿 보시면은 산화수라고 등장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과학에 전혀 나오지 않는 개념이지만 화원에서 이렇게 차용을 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꼭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하고 나서 설명회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내신반 총 3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신문고 그리고 홍천고는 따로 진행이 됩니다. 수지고 풍덕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비슷하고요. 둘 다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지고와 풍덕고 어느 정도 기출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를 계속 돌려가면서 많이 풀어요. 그래서 그 두 학교 같은 경우는 묶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도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진도 같은 경우는 같이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바로 이 복습 테스트입니다. 복습 테스트 다 서술형 문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로 제가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각각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모르는지 어떤 걸 오답으로 갖고 있는지 객관식으로 하면은 사실 무엇을 틀렸는지 그냥 단순하게 보기 문제 하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술형으로 제가 문제를 내면은 어떤 개념을 모르고 있는지 5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다 개개인별로 파악을 해서 다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서술형 문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트라인 점수 미달 시에는 남아서 재시험이 됩니다. 60점 이하가 될 거예요. 철저한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 노하우 정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강의 영상이 다 녹화가 되어서 매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다 제가 매번 강의 영상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 체크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매주 기본 문제, 내신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까지 해서 약 80에서 100문제, 만약 더 필요하다면은 120문제 정도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과학보고서도 제가 다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 수업의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다 개개인별로 봐주고 있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도 수행평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수행평가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런 거 수행평가 볼 거야 라고 발표를 해줍니다. 전 언제나 수업하기 전에 수행평가 발표하면 다 가져와라. 전 선생님한테 카톡 다 보내. 그러면 선생님이 다 수행평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혹은 보고서라고 한다라면은 보고서 주제까지 큰 그림 내가 잡아줄 테니까 다 알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지필평가에서 100점 맞는다고 해서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죠. 수행평가도 완벽하게 만점 맞아야 정확하게 1등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관리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1대1 상담 요청만 한다면 예약만 한다면은 제가 언제나 다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카톡방 제가 개성을 해가지고 상시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물어봐요. 과학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언제나 질문 많이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약간 좀 멋있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질문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질문을 잘하는 친구들은 언제나 1등급, 2등급 맞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잘하라고 저는 언제나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 질의응답 및 관리를 위해서 매주 클리닉 시간이 1시간 반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과제 못한 친구들 다 이때 와서 과제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친구는 다 와가지고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기 노트까지 그리고 직전 보완까지 들어가서 1등급을 받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당연히 제 자체 교재, 제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자체 교재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선행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중 문제집, O2라든지 완자라든지 이런 문제집에서 완벽하게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선행 같은 경우도 다 들어가 있는 제 교재가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과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주간 테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형 문제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 노트까지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관리 문자 이런 식으로 매주 테스트 점수 그리고 과제 수행 여부까지 만약에 상담을 했다라면은 상담 내역까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톡방을 통한 질의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추가 과학 영상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고 같은 경우는 3월 11일 월요일에 7시 반에서 8시까지, 10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수지풍덕고는 목요일에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홍천고는 18일 월요일 5시 반부터 8시까지 2시간 반 수업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두 학교를 묶다 보니까 조금 더 기출문제라든지 풀 양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간으로 잡았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5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총 7주간 이루어지는 수업이고요. 6주간 우리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 각 학교 시험 전날에 시험 직전 보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4주간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2주는 기출문제풀이, 계속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봉고 같은 경우는 만약 작년 혹은 재작년처럼 진도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약간 축약을 해서 진도가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실주 수업이 될 겁니다. 학부모님들 아마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큰 걱정을 가지신 그런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과학에서만큼은 그런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도록 정말 노력해서 지도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등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학을 가르치는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